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부산은 폭풍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예상 강수량이 적은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산시의 취소원인 물금 매리 지점은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류 독성 물질은 취소 단계에서 완전히 제거돼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오는 13일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로는 서운숙, 윤준호, 신상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11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189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부산은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남부지방도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부산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적은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 그친 뒤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출입구에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안에는 시원한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구청이 삼복도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생수 냉장고입니다. 시원한 물 한 잔에 땀을 식히는 어르신들. 하루 200명 가까운 발길이 이어집니다. 더울 때 와서 물 한 번 마시면 된다 이거. 더워서 이거 안 마시면 안 돼요. 물폭탄이 쏟아진 수도권, 중부지방과 달리 부산은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체감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밤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2주 동안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지속됐습니다. 11일에는 폭우를 뿌린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많아도 40mm에 그쳐 더위를 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분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밤낮으로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의 취소원인 메리 취소장과 덕산 정수장을 방문해 낙동강 유역의 녹조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시의 취소원인 물금 메리 지점은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6월 23일부터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의 남조류 세포수는 조류경보제가 시행된 2020년 이후 가장 높게 발생했으며 조류 독성 물질이 먹는 물 감시 항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고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는 취소원에서 고농도 남조류가 발생해 남조류 개체수를 매일 검사하고 있으며 취소 단계에서 완전히 제거돼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취수 다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동강물이 아닌 보다 원수가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오는 13일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서운숙, 윤준호, 신상혜 후보의 정견 발표에 이어 대의원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대의원 투표와 부산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두 결과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등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189명입니다. 80대 확진자 2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으로 80대 이상이 12명, 70대가 7명, 60대가 6명, 40대가 1명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44%, 일반 병상 가동률은 46%입니다. 해운대구 장산에 설치된 군사용 레이더의 전자파 세기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지난해 12월 장산에 레이더를 설치한 후 첫 측정으로 지역 주민과 공군부대, 부산 전파관리소 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측정 지점은 장산 마을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부산 전파관리소 측정 결과 평균값의 범위는 미터당 볼트 1.5에서 3.8로 최대값은 장산 정상에서 4.0이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르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미터당 볼트 47.6입니다. 11일 오후 4시쯤 시내버스가 어린이 통학 차량을 들이받아 어린이 3명과 버스 승객 1명 등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시내버스가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우측에 정차돼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부산은 폭염이 이어지고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집중호우가 강타하면서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침수된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의 실태,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몇 계단 더 내려갑니다. 박종명 씨가 사는 반지하 방입니다. 이틀 전 밤새 쏟아진 비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박 씨 집에도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아니 자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갔죠.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서둘러 주인집에서 양수기를 빌려 물을 퍼냈지만 젖은 집기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매트리스는 퉁퉁 불어 밟으면 물이 흐를 정도인데 오갈 곳 없는 박 씨는 어젯밤도 이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구청에 접수한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잘 때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내가 또 환자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옆 골목에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일가족 5명이 살던 이곳도 지난 비에 어김없이 잠겼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생떼 같은 손녀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들려온 참사 소식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진료도 안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자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혜들 다 이정을 다 대피다 지고. 큰일 날 뻔했다. 네. 가족이 살던 곳은 인천 부평에 있는 옛 주택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그중에서도 임대료가 싼 지하 세대에는 취약계층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 피해가 해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전에도 한 5년 전에도 한 번 있는 그 침수가 됐어요. 네.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가 좀 많이 온다면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대비를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낮은 지대 탓도 있지만 주민들이 꼽은 침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 입구를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맨 그냥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신고하러 가고 뭐 돈 맨날 피해는 보고 똥물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응? 이렇게 드롭을 쓰고 가서 돈백만서 타고 뭐하냐고 2, 3주 들어가는데.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침수는 곧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한밤중 같은 취약 시간대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방범창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침수 전에 막는 게 최선이지만 지자체 수방 대책은 늘 제자리입니다. 이런 배수도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도 많이 안 해요. 계속 민원을 넣어야 와서 한 번씩 하고 물이 역류가 되니까 배수가 물이 안 빠지니까 웬만하면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배수 공사를 좀 다시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를 구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영화 속에 등장하며 세계적인 조명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공간.
반지하 주택의 유래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0년대 방공호 역할의 지하실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됐고 지방에서 상경한 저소득층이 이곳을 살림집으로 빌려 살았습니다. 이후 임대 수익을 위해 4층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반지하 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보금자리이자 안식처가 돼야 할 집. 하지만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시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결정을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입니다. 이번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서국보 부산시 의원, 부산시 청년산업국장이 포함돼 청년 9명, 전문가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청년위원 중 동아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박민준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청년 IT사업가 김승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 실적과 내년에 시행할 청년정책에 대해 오는 12월 심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14일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봄을 기다리며를 개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된 8월 14일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이후 2012년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해 기리기로 선포했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지역 방범 활동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구와 수영구 지역에서 정책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여 신청은 이번 달 30일까지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3일 저녁 7시 30분부터 한여름밤 돗자리 음악회가 금정구 스포원에서 열립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한여름밤 돗자리 음악회에는 영화음악 OST와 디즈니 OST, 오페라 아리아, 피리 연주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곡을 선보입니다. 스포원은 공연에 앞서 페이스 페인팅과 포토존 등 가족 단위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4층 상설 전시실에서 미디어 아트 특별 전시 장면이 예술이 될 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체험형 영화박물관인 부산 영화체험박물관과 미디어 전문 현대미술관인 뮤지엄 원의 공동기획으로 마련됐습니다. 영화감독 출신 민병훈 작가와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 김용민 작가의 미디어 아트 영상작품 14점을 선보이며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입장권을 구매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